매일 1일 2식 두 끼 식사를 실천하시면 날씬해지고 몰라보게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식사의 10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아침을 굶고 저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침과 점심을 잘 챙겨 드시고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저녁 식사는 비만,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비만과 과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도 높은 운동도 도움은 되지만 매일 1일 2식 두 끼 식사를 실천하시면 날씬해지고 몰라보게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비만입니다. 지방을 30g을 섭취하면 먹은 지 불과 3, 4시간이 지난 뒤에 허리에 1에서 2티스푼 정도의 지방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30g의 지방을 먹으면 고기 덩어리 하나만큼의 지방이 우리 허리에 쌓이는 것입니다. 또 흰 쌀밥도 특히 저녁에 드시면 중성지방을 늘려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늦은 저녁 식사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액 중에 포도당과 지방산의 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지방이 간에 쌓여 지방간과 비만이 유발됩니다. 세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단백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장에서 부패됩니다. 더욱이 수면 중 장의 연동운동 부족은 장에서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음식물들의 연쇄적인 부패를 유발합니다. 장에서 부패하는 많은 독성 물질 때문에 대장암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에 암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에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췌장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와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아침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연구 관찰을 한 결과 아침을 먹지 않는 그룹은 먹는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21%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아침에 먹으면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GLP-1이 충분히 분비되어 아침과 저녁에도 당이 원활하게 유지되지만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췌장의 인슐린 공급이 줄어들어서 고혈당이 됩니다. 이것을 세컨드 밀 이펙트, 즉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라 자코보위츠 교수는 당뇨병 환자 22명을 조사했더니 아침 식사를 거른 환자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최대 39.8%가 올라갔고 저녁 식사 후에는 최대 24.9%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체내 지방 축적은 늘어나고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가 많이 유발합니다. 지질과 함께 칼슘이 혈관벽에 침전되면 아테롬성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 많이 생성되는 늦은 저녁 식사는 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초과학연구원의 혈관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을 핵심 연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림프절로 암이 전이가 진행될수록 지방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고 특히 지방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지방산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곱째, 늦은 저녁 식사는 요로 결석을 유발합니다. 식후 4-5시간이 지나면 칼슘의 흐름이 절정에 이릅니다. 하지만 잠을 자게 되면 칼슘을 소변으로 내어보내지 못해 칼슘이 소변에 침착되어 쌓이게 되어서 요로 결석이 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저녁 식사는 혈관성 치매를 유발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 중에도 피가 위장, 간, 담낭, 췌장으로 몰리게 해서 뇌에는 혈액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혈관성 치매를 유발합니다. 뇌의 신진대사 저하, 해독 부족, 영양 불량성 우울증 유발, 기억력 저하 등의 원인이 다 저녁 식사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정보가 대뇌를 자극해 많은 꿈을 꾸게 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의료센터 넬더 가드 박사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연구를 보면 수면 동안에 글림프계가 열려서 뇌에서의 뇌척수액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림프계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생지에 주사했더니 수면 시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독소 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9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 역류를 일으킵니다. 제이미 A. 코프만 박사는 뉴욕의 내과 의사로 위산 분비 치료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식도암이 500%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는 중에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한 고칼로리 디저트는 소화를 지연시키거나 하부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킴으로써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야간에 위산 역류를 초래하기로 악명 높은 식품 음료로는 바카콜릿, 청량음료, 알코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위산이 부족한 원인은 위벽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벽이 부실한 원인은 늦은 저녁 식사, 과식, 스트레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진통 소염제나 아스피린 사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벽이 나빠지면 위축성 위염이 되고 장 상피 화상이 됩니다. 위벽이 망가지면서 정액층이 파괴되면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백질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의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위벽이 위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염증과 궤양을 지닌 위가 됩니다. 위에 염증이 생길 때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액은 1회 식사에 500ml에서 700ml가 분비됩니다. 또 위산은 pH 1에서 1.5 정도의 강산이 되어야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산은 칼슘, 철, 비타민 12 등 많은 영양소의 흡수에도 관여합니다. 위산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산이 부족하면 몸 안에 칸디다균 같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지 못하면 장벽 손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저는 늦은 저녁 식사가 생활의학에 근거하여 비만, 암, 당뇨, 치매, 위장병 등을 유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1일 드시는 칼로리 양을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패턴에서 아침과 점심에 다 드시고 저녁을 아예 먹지 않든지 아니면 소량의 과일 정도만 드시는 것을 일상생활에 한다면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몸은 빠르게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